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아침 새벽 시간이고요. 제가 청지기에 관해서 학습을 하다가 진짜 정말 신실한 청지기 목사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빌리 김장한 목사님 평전, 지금 9순이 넘으셨어요. 이분께서는 수원 침례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본사 원로 사장님이셔요. 참 우리 한국교계에서는요 대단한 인물이시고 별이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고 이분에 대한 평전 구순을 기념하는 이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참 귀한 책이다 하고 읽어야 하는데 하고 마음 먹다가 12월 달에 들어서서 이분의 책이 굉장히 커요. 이게 973쪽이나 되고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만도 18달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초입부 한 8달러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어제 많이 읽었어요. 15일 날 아침 6시 30분에 제주시 제가 다니는 치과에 다녀오면서 예약하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2시간 동안 운행해서 가갖고 기다리는 동안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환자들이 와서 저를 보더라고요.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냐고. 제가 형광펜으로 막 라인을 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분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침에 자랑을 합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하셔요. 특히 그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계기가 저한테는 그래요. 1973년 6월 달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 여의도에서 대풍 집회를 합니다. 그때 100만 인파가 모였고요. 여의도 그 광장이 아주 그냥 온 그리스도인들로 그냥 꽉 찼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분께서 젊은 나이에 아주 낭낭하고 칼칼하게 아주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파워보다 이분의 통역하시는 파워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야, 영어를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하고 저의 머리에도 지금도 이분의 목소리가 쟁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방문하셨던 그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요.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때 그 집회를 후원했던 박정희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를 방문하셔서 성경을 박정희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장면이 지금도 저희 눈에 영상에 뚜렷이 있거든요. 그때 그 빌리그리암 집회 때 통역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인 이 제주도에 사는 이 아주 그냥 시골 학생인 저희들한테까지도 기억에 뚜렷이 남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셔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평전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토록 많은 저명한 인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반드시 제가 이분을 자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올려봅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은요. 빌리 하길래 아니 빌리 목사님, 빌리 그레임 목사님 왜 빌리가 투 빌리지 했더니 빌리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붙여지는가 하는 것도 이 책에 나오더라고. 이분은 1934년 7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안영면 장지리에서 아버님 김순필 씨, 어머님 박옥동 여사님 사이에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유교 사변 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수원 농림중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어릴 때 꿈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봐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니까 어디로 진학할까 한 게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를 시험 보러 가셨어요. 그날이 언제냐? 1950년 6월 26일 날. 가보니까 보리쌀 어머니가 준 한 말을 짊어지고 책을 갖고 시험 보러 가셨는데 학교 정문에
시험 무기한 전정이라는 이렇게 딱지가 붙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6.25 사변이 전날 일어난 거예요. 25일 날 새벽에. 그래서 북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 남쪽으로 막 피난을 가고 서울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분은 얼결에 밀려가지고 자기도 내려와야 되니까 시험은 고사하고 한강에 가보니까 그냥 배들이 그냥 난리도 아니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철도길을 따라서 걸어서 시흥까지 내려와서 수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그 당시 인민군들이 막 남하하면서 수원까지 와갖고 온 동네마다 인민군들이 들어가서 막 자기들 인민군에다가 그냥 합류하라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막 선동을 하더래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당신의 아들을 그 전쟁통에 지키신 거예요. 그러던 무렵에 다시 이제 인민군들이 또 밀려가면서 유엔군들이 들어오니까 인민군들이 북쪽으로 물려가면서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되고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유엔군에 미군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 교도소 자리에 미군 24사단 21연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하게 되니까 이 16살 그 당시 어린 이 김장한 목사님은 친구들하고 막 산에서 나무도 하고 야산에서 그러면서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호기심에 미군 막사 주변을 막 이제 맴도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초콜릿도 얻고 껌도 얻고 이러니까 재밌어 갖고 자꾸 가서 이제 막 서로 친하려고 중학교 과정은 나왔으니까 뭐 간단한 영어 뭐 헬로우 이런 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 그 막사 안에서 한 분이 군인 한 사람이 이 빌리 김장한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똘똘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벙벙해가고 야 너만 불러 들어가 봐 해서 막사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군 그 군인이 난로에 불 좀 피워달라고 그리고 불 피우면은 불 꺼지지 않게 좀 지켜봐 줄래? 그래서 그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불을 이렇게 지키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 너저분하니까 이분이 그냥 깔끔하게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막산을 싹 청소하고 정리를 쫙 해놓으니까 그 미군이 들어와 보시고 넘버원 하면서 엄지를 척 들면서 아주 굿보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가 너를 빌리라고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 막사에 들어와서 하우스보이 가정주부처럼 하우스와이프처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취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장한 목사님은 친구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 됐죠.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키도 작은 분고 몸도 왜소한 분이니까 얼마나 부지런했겠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아주 병사들이 좋아서 막 통조림도 주고 미군 담배도 주고 막 뭐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니까 그걸 또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어머니 그걸 또 모아가지고 그 당시 양키 시장 거기다 내다 팔면 돈이 생기니까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취직이 돼서 이제 빌리 김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중공군들이 남하하니까 다시 이제 그 미국 부대가 이제 또 남한으로 또 이주를 해야 돼. 그때에 이 빌리 김이 이제 미군들을 따라갑니다. 어머니는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대구 경산까지 내려왔어요. 대구 경산 막사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미국 버지니아주 저 에팔레치아 산맥 아주 깊은 시골 탄광촌 그 아주 시골 산자락의 탄광촌에서 살던 칼 파워스 상사 그분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에 도움을 줄까 해갖고 생각한 것이 군인 지원이었대요. 군인을 지원하고 보니까 전쟁이 난 한국에 파견된 거예요. 한국에 파견돼서 경산에서 이 빌리 김 소년 그 하우스보이를 만난 거예요. 이 하우스보이가 시간만 나면 막사 밖에서 뭘 하냐면요. 하모니카를 불어요. 그 하모니카를 부는데 여기 사진이 나왔죠. 그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요. 푸른 하늘 은하수, 고향의 봄 아주 구슬프게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이 그리워서 어머니와 형님들이 그리우니까 그냥 틈만 나면 이렇게 막사에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부니까 이런 장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불빛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칼 파워스 중에는 안 그래도 한국 땅에 와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넓이해서 너무 가여워서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 데려가서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고 그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빌리 김이 눈에 들어오니까 빌리 김한테 제의를 하는 거예요. 너 미국에 가고 싶니? 그러니까 이 빌리는 그 미군 군인 막사 안에서 뭘 보냐면 틈틈이 청소하다 보면은 시저스 로빅이라는 잡지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미국 생활이 다 보이는 거야. 자동차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는 걸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구나 하고서는 미국을 동경해서 이런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진짜 파워스 상사가 이 빌리한테 그걸 제의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스 하고 대답하니까 그때부터 이 파워스 상사는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를 해요. 나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제대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그걸 5번이나 연기하면서 빌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그냥 상담도 받고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 해가지고 상담한 결과 외국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밥 존스 학교, 거기는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쫙 한 울타리 안에 다 되어 있는 정말 신실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립대인데요. 와, 그런 사립대는 학비도 비싼 데인데 거기를 수소문해가고 전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리한테 이력서를 딱 내놓으면서 너 이 학교에 원서를 내가 넣는다. 너 여기다가 이제 지원하자 그러니까 얘는 두려운 거예요. 막상 대답은 했지만 막상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다니까 무서워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막 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도 이 파워스는 끝까지 그냥 그거를 진행해가지고 그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중공군들이 이제 쫓겨나면서 다시 북진할 때에 그 경산에 있던 미군 부대가 안성까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서 수원에 계시는 어머니 박옥동 여사님을 이 파워스 상사가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해요. 이분이 어머니한테 빌리를 꼭 좀 미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 처음 보는 미군 병사한테 자기 아들을 맡긴다는 게 어머니로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어머니가 똑똑하시고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 그냥 심사숙고 생각까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가라. 예스 한 거예요. 내가 15년은 더 살겠지 하면서 이 빌리 옷 안주머니에다가 부적 2장을 붙여주고요. 그 고향 땅에 있는 흙을 한 주먹해서 배주머니에다 싸갖고 똘똘 싸서 손에 쥐어주면서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고 파우스 상사가 결심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빌리를 공부를 시키고 수업을 마친 뒤에 반드시 인재를 만들어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이 파우스 상사가 빌리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절차를 밟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행정부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이 다 부산으로 내려가 있을 당시니까 미국 부산까지 가서 비자를 발급받고 비행기는 상상할 수도 없던 때라 화물선을 타고 보내야 되는데 화물선 그 배 삭시 408불이었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이 파워스 상사가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빌리 손에다가 배표를 끊어주고 51년도 11월 12일 날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배를 태워요. 그래서 그 배를 탄 이 빌리가 42일을 그 항해를 해갖고 이제 42일 만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파워스 상사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빌리가 하우스보이 빌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니 하임 중이 그 당시 막사 안에서 빌리를 잘 아는 하임 중이를 거기에다가 마중 나가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임 중이가 빌리를 마중 나오니까 빌리는 안심하죠. 그래서 그 하임 중이가 3주간의 휴가를 받아갖고요. 이 빌리를 이제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소개를 시키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오니 16살 먹은 이 소년 빌리가요. 그때 입고 온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은요.
예, 미군 그 군복을 줄여가지고 만든 옷을 입었고, 그 갖고 온 백에는 그러니까 백팩이라고 많이 색팩인가? 그러니까 백팩에는 영어 사전 2권하고 옷 몇 가지 하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이 어린 소년을 보니까 마음이 측은해서요. 다음날 당장 백화점 데리고 가서 새 옷을 사 입혀요. 그래가지고 3주를 데리고 있는 동안 파우스 상사는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기 큰형님한테 연락해서 빌리를 좀 이제는 데려다가 고향집에 데려다 주라 이래가지고 부탁하니까 이제 하임 중에는 오하이오주로 보내야 돼 빌리를. 근데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국이란 데는요 비행기 아니면 갈 수도 없고 차나 기차는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빌리는 얼마를 갖고 있어 130불. 예, 파워스 상사가 준 100불하고 자기가 근근히 모아서 아낀 돈 30불하고 130불을 가지고 이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려더니 나이가 어리고 영어를 못하고 절대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해갖고 표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임중이가 TWA라는 항공사에 가서 이제 오하이오주 가는 비행편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150불인 거야. 비행기 싸기. 그래서 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안 되니까 하임중이가 지혜를 쓴 거예요. 야 빌리야 너는 키도 작고 어리니까 12세 미만은 반값이면 가니까 너는 11살이라고 속이자. 그래가지고 11살 미성년자로 속여가지고 78불에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오하이오주로 보내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파워스 형님이 나와갖고 빌리를 만나서 빌리를 태우고 9시간 차를 운전해서 파워스의 고향인 그 탄광촌 아주 시골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그때 파워스 상사는 제대를 하고 집에 와 있다가 빌리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쁘게 서로 만나고요.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빌리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언제 가냐면은 52년도 2월 3일 날 이제 입학을 시키려고 이제 그 밥 존스 학교에 데리고 가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성적표하고 졸업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중인 나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학교가 불타버렸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학교는 그런 사실을 이제 감안해서 한 학년 더 낮추어서 중학교 3학년부터 수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52년 2월 4일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빌리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파워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 자기 집 가까운 데 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요. 1년 학비가 730불. 예. 한 해 학비가 730불 730달러 되는 돈을 꼬박꼬박 이 파워스 상사가 빌리를 위해서 밥존수에다 내주는 거예요. 8년 동안을. 그러니까는 이제 이 빌리 김은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 기숙사에서 밤 10시가 되면.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따분했다 그래요. 자기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뭔가 진로를 결정해서 자기는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정치를 해서 한국 땅에 돌아가서 한국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빌리를 찾아온 거예요. 너희 나라에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들이 많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너의 마을을 구원하고 한국을 구원해라. 이런 사명감이 오니까 마음이 변하면서 정치가가 이제 목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대대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요. 이 빌리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했냐면은 처음에는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이 언어가 문제였어요. 늘 어학이 딸리고 뭐 가난한 나라에서 건너간 학생이었으니 뭐 기초도 없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의 그 룸메이트인 토니 제이슨인가? 이건 토니 예. 그 토니가 같이 공부하는 그 방 메이트가 영어를 도와줘 가지고요. 제리 톰슨이 그래 가지고 학교 수업도 하게 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각을 드러내 가지고 학교 웅변대에 나가 갖고 1 등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빌리가 이제 인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 대회에서도 1등 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아이젠하워 그 웅변상을 수상하는 장면도 나와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때 받은 상품이 뭐냐, TV와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 TV를요 어디에다 갖다 저기 드리냐면 이 빌리가 참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서 칼파우스 그 시골 마을에 부모님께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경사가 났어. 그리고 칼파우스 부모님도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그 아드님이 착한 마음에 그 부모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래 갖고 이게 빌리가 8년 동안을 학교 수업을 잘 모범생으로 하고요. 인기는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빌리가 학교 수업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쁜 여자아이 트루디를 만나요. 그 트루디는 중산층의 아주 유복한 가정의 따님인데 빌리와 사랑을 하고 결국은 1958년 8월 8일 오후 8 시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 갖고 결혼하고 1년 후에 트루디 사모님과 함께 귀국을 하는데 1959년 12월 12일 밤 8 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17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할 때 트루디 사모가 밤 야경에 부산 시내를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와, 한국도 정말 so very beautiful하네. 우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번화하진 않아도 잘 사는 나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 전쟁 폐허 속에 정말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 내용을 고향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인천항에 내리니까 정말 그리던 부모님을 8년, 9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밥존스에 졸업한 선교사님들,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빌리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아주 이름을 날렸어요. 설교도 너무 잘하셨고요. 교회마다가 설교하면 막 은혜들을 받고 막 후원하겠다고 막 그냥 봉사단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왈도 예거라는 장로님은요 아주 빌리 목사님에 대해서 전적인 후원을 지속적인 후원을 한국에 온 이후까지도 계속 해주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빌리와 트루디가 들어올 때요. 아주 그 친한 밥존스에 있는 그 저기 동료들이 그냥 막 돈을 후원해 가지고 막 그 포터 사륜 그 큰 포터 저기 추록까지 다 선물해 줘 가지고 차까지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수원에 들어오신 이 빌리 목사님께서는 수원을 떠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어머니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형제들도 다 구원하고 당신이 태어난 고향 수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가지고 오늘날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있고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하우스보이로 미국에 건너간 소년 빌리 김이 미국에서 수업을 마치고 성공해서 돌아왔다. 더구나 돌아오면서 예쁜 미국인 신부까지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수원 장안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 젊은 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정말 신기하게 막 이분들의 그 성공한 스토리를 듣고 배우고요. 그러면서 참 수원의 붐을 일으키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아주 굵직한 별이 되시고 참 인물이 되신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의 전기를 도입부에 읽으면서요. 이분이 그 밥존스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모습, 칼파워 수상사하고 이 사진들을 보면서 와 50년대 60년대 미국의 그 학생들은 전부 정장을 입고 무슨 음악회나 연주회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다 파트너들 꼭 여자 파트너가 있어야 그 미팅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였고 이렇게 졸업 당시에도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이 8년 동안 후원한 칼 파워 상사 이분은요 이분의 그 삶을 보니까 그 이은택 PD의 빌리의 귀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분은 결혼도 못 하셨어요.
예, 한 사람을 이렇게 후원하다 보니까 당신의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당신도 공부해서 평생 직장인 교사로서 일을 하고, 이 빌리 김을 후원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빌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워스한테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고, 그래서 예, 빌리와 파워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예, 공부하는 과정에도 이 빌리는요 이렇게 리더 생활을 했던,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큰 백인들을 인도하는 축구부 부장도 하셨고요. 이거는 8년의 수업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사랑하는 그 어머니하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쁜 아내 트루디 사모님과 결혼해서 예, 한국으로 데려오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 그 다음에 요거는 초대 기독교 예, 극동방송 예, 그 이사장직 그렇지, 그 직분을 받을 때 모습이고요. 예, 여기 이제 한국 수원에 오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선풍을 일으켰을 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박영수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유경수 여사께서까지도 방문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이분의 그 초반부의 목회자 삶을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사진에서요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 당시 저도 태어난 그때는 저는 더 어렸지만 이렇게 그 수원에 있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아주 인기 짱이었죠.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젊은 기독 그 학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장면들을 쭉 제가 보면서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청지기 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정말 이 빌리 킴 목사님과 칼 파워스 이 두 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충성스럽고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분들이구나. 한 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지만 정말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어요. 시골 마을에서 예, 교사로 어린아이들과 예, 교제하면서 일생을 결혼도 못 하신 거지 뭐. 한 사람을 후원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상태에서 한 분의 귀한 인재를 길러냈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와, 이렇게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책을 썼는데 전쟁이 맺어준 인연이란 책을 썼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러한 분들의 만남으로 그렇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요 그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이 재직 당시에도 이 김장한 목사님 매년 미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한 기고문들도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감사한 편지도 제가 이 책장 도입부에 있는 걸 읽었거든요. 정말로 참 귀하고 훌륭한 예, 그 일들을 하신 분들의 이 전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충실한 청지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청지기에 관해서 수업하기 전에 학업하기 전에 이 귀한 분들의 전기를 예,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세히 아시려면은요. KBS 이은택 PD님의 빌리의 귀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날이니 이 하루의 시간을 아주 잘 유용하게 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